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스에 결혼을 하기 위해 방문을 했다가 정말 선수라고 부를 수 있는 여자를 만난 구독자님의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유흥도 아니고 결혼할 배우자를 기대했었는데 실제로는 한국 남자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비즈니스를 하는 30대 중반의 라오녀와 만난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부동산 그녀입니다. 그녀가 왜 부동산 그녀인지는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1편에 이어서 2편의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출장 첫날 밤에 제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12시 넘어서 술집인지 야외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벌써 만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귀찮다는 듯이 헤어지자고 됐던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 이후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출장을 갔다 와서 하루 자고 또 1박 2일을 출장을 간다고 하길래 누구하고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예전처럼 미용실 언니와 같이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는데 친구하고 같이 3시에 만나서 같이 간다고 하길래 제가 그 친구 미용실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내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태도가 돌변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하는 말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친구는 먼저 혼자 갔다고 말을 바꾸고 결혼식장이 어디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시골이랍니다. 차로 2시간 거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결국 저 혼자 집에 내려주고 혼자 일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는 또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집에 잠깐 왔을 때 자동차 미터기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자려니 잠이 안 와서 엘이 먹는 수면제를 찾다가 침대 머리맡 위에 첫날 만날 때 들고 다녔던 빈 핸드백이 있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콘돔이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랑 잠자리를 할 때는 콘돔을 안 끼는데 왜 가방 안에 콘돔이 있지? 그래서 엘의 방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안쪽에 뜯지도 않은 새 콘돔이 한 통이 더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이전에 사용하였던 만료된 여권도 있더라고요. 2017년에서 2020년 그 기간 동안 3개월 비자로 한국에 5번이나 쉴 새 없이 다녀왔고 짧게는 10일, 길게는 3달 정말 많이 들락날락 했더라고요. 비자 비고란에 초청자 이름이 한국 남자 한 사람이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살았던 것일까? 엘이 말을 안 해주니까 저는 잘 몰랐고 확신은 들지 않았으나 엘에게 결혼을 생각한 한국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을 보지 못해서 언제까지 한국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때 못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엘이 집과 차를 구입한 시기가 2021년 정도 되니 아마 이 비자의 한국 남자에게 받은 것은 아닐까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와 엘이 카톡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카톡을 보내면 바로바로 답을 했더라고요. 어머니가 안부를 물으셨는데 화장한 신부 사진을 보내고 그 밑에 지금 일을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 사진을 보면 아무리 봐도 화질도 안 좋고 이상해요. 삼성폰에 있는 구글 검색 기능으로 얼굴을 검색을 하니까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결혼업체 광고 모델 사진이었습니다. 출장 갔다 와서 제가 엘에게 모른 척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화장을 한 거라고 뻥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나가서 자동차 미터기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5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엘은 시골에 화장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BNT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이 출장 가는 날과 갔다 오는 날은 저랑
잠자리를 안 합니다. 잠자리를 피합니다.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항상 출장 가기 전에는 세차를 합니다. 시골에 가는데 왜 세차를 하지?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아가씨처럼 입고 하이힐에 엄청 꾸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결혼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입어야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는 좋아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저는 내일 모레 한국에 들어갈 때까지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 공항에서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장이라고 말한 그거 갔다 와서 밤에 아가씨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집이 있는 땅이 회사 소유라서 한 달에 $400 임대료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돈 내줄게. 그리고 이참에 집도 옮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마사지 가게까지 20-30분 걸리고 집이 외진 곳이니까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마사지 가게 근처로 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한 한국 돈으로 2억 정도 선에서 집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중국 아파트 50평, 60평 되어 보이는 분양 광고 동영상을 보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가 비싸다고 하니까 주택 사진도 보내고 한국에 돌아가면 돈은 언제 보낼 거냐라고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비엔티안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L의 집 시세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거기 시세가 그 정도로 비싸지도 않고 월세 주지 않고 만약에 임대를 했다면 월세 주지 않고 연세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바보가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다가 집을 짓냐고 하더라고요. 거짓말 같으니까 잘 알아보라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부동산 자격증도 있고 예전에 법무사 사무장도 했는데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L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 주차장에서 L이 핸드복을 살짝 열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한국 돈 5만원권으로 한 100만원 정도 이상이 있었고 구겨진 $100짜리 지폐 등 핸드폰 안에 돈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관심 갖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L의 얼굴도 안 쳐다보고 바로 공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공항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여자 같았습니다. 왜냐니 공항 출국장에서 콘돔 사진, 여권 사진, 자동차 미터기 사진, 신부 화장했던 사진 다 보내주고 잘 살아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L과 연결이 돼 있던 페이북도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외 전화, 카톡 전화 한 50통은 온 것 같았습니다. 문자로 사랑한다며 남자가 없다, 보고 싶다 등등 어마어마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한 보름 정도를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돈 때문이었겠죠. 한국에 와서 저희 집 빌딩 봤잖아요. 3층짜리 건물. 저는 L이 처음에는 에코걸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마도 한국 남자 스폰서가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일했던 미용실 언니도 최근에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했는데 제가 그 언니의 다른 한국 남자친구를 알고 있거든요. 제 생일 파티에도 왔기 때문이죠. 완전히 미친 거죠.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남자는 한국에서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죠. 결혼하면 다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L도 그러지 않나 싶었습니다. 자기는 라오스 여자라고 다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도 같은 과라는 거죠. 짧은 연애 기간이고 돈도 그렇게 쓴 것은 없지만 장래를 생각하고 만나서 그런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괜히 가족 지인들까지 소개시켜주고 부끄러워서. 그래도 L이 외모답지 않게 착해 보이고 친인척 친구들도 좋아 보여서 믿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조금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신부 화장하러 간다면 전화 안 받고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심지어 제가 의심하는 것도 알면서 말입니다.
남이 자기를 의심하면 해명하고 싶은 게 당연한데 결국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 자기는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니면서 저를 얼마나 의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 전 부인과 있는 거 아니냐, 누구하고 술을 마셨냐, 전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 옵니다. 새벽에까지 전화 오고요. 라오스에 같이 있을 때 엘이 출장을 가면 조카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커피도 사다 주고 잠시 안 보이면 전화도 해주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감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엔티안이 좁으니 자기와 동선이 겹칠까봐 였을 것입니다. 여튼 저는 이래저래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는 끊었던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우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꽂혀 있는 라오스 그녀와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